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 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바다, 강, 호수는 물론 심지어 공장에서까지 어디에서나 양식을 진행하는 북의 모습 만나보시죠. 국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누 공장, 양말 공장의 노력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워지는 농촌 곳곳의 살림집, 새 집들이 함께 가보겠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북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영하 19도에서도 자라는 차나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북의 차 마시기 문화와 역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우리 악기인 대금과 장구로 연주하는 만화 주제가 한 곡 들어보시고요.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 황금산 보물산으로 감상하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자. 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양식, 양어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면 양어, 그 외의 수산물은 양식, 기억하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바다와 바닷가, 강과 호수, 공장 내 수족관 등 다양한 양어 양식 경험 전해드립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에서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현식이 바다 양어와 바닷가 양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 전망과 미래가 뚜렷하고 또 조건과 승산이 확고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다 양어와 양식을 해양 지리적 조건에 맞게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함경남도 수산부문의 경험입니다. 섭조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산물들의 양식을 합리적으로 해서 실리를 얻고 있는 함경남도 수산관리국 허도 바닷가 양식사업소입니다. 금야만의 석은 올해 시부침을 해서 7월과 9월 사이에 크기에 따라서 시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 양식을 대접을 하려면 바다나물 양식을 배합해야 합니다. 바다나물은 가스를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섭조개와 바다나물을 혼합 양식하면 섭조개가 내보낸 탄산가스는 바다나물이 흡수하고 바다나물이 내보낸 산소는 섭조개가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고 양식 품종의 성장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풍호 바다양어 사업소에서는 배양장을 꾸려놓고 여러 종의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새끼 물고기 방류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바다와 민물이 합쳐지는 합수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배양장과 민물 배양장을 각각 따로따로 꾸려놓고 거기에서 축양과 알바지를 진행하여 동시에 바다와 강에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 11월 사이가 은어 새끼고기 방류 적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10월 초순에 알을 받아 깨운 은어 새끼고기를 1cm가량 키워, 여기 1cm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거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이것도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배양공의 말에 의하면 사업소에서 새끼 물고기의 초기 먹이로 자연 먹이와 발효 먹이를 이용하는 과정에 새끼 물고기의 살입률도 높이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종에 맞게 이동식 그물오리 양호를 활발히 벌이기 위한 사업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동강과 보통강 그리고
천동조 씨를 비롯한 그 자연수족들의 군무리 양어장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무리 양어는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군무리를 제작하고 설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물고기 마리수도 놓아서 길러야 이제 양어의 효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동강과 보통강, 조씨 그 수질들이 다 다르니까 그에 맞게끔 이제 양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에서는 수심이 깊으니까 군물을 깊이 내려 떨구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고 또 보통강 속에서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군물을 그 면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물고기 양어를 합니다. 평양시 양어관리국에서는 해당 수역의 특성과 수심에 맞게 여러 종의 물고기를 층층이 길러서 실리를 보장하는 사업과 함께 물고기와 구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군중양어를 자체 실종에 맞게 내밀어 독을 보고 있는 단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총진 강제공장도 실리 있는 양어 방법을 받아들여 양어에서 그 독을 보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은 데 기초해서 새끼 메기를 자체로 생산하면서 그 증체율과 사lum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 군들과 단위들에서 자기 지역과 단위의 실종에 맞는 합리적인 양어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실속 있게 밀고 나간다면 그 어디서나 수산 자원을 누릴 수 있고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공업 부문 소식입니다. 비누와 양말은 어찌 보면 작은 생산품 같지만 인민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 중 하나이지요. 용악산 비누 공장과 평양 양말 공장에서는 더 질 좋은 제품,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우수한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고 기능 과정에 제품이 질도 갱신되고 또 원가도 낮추기 위한 이런 사업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220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제품의 가지수가. 그래서 올해 상품제시에 나가서도 어떤 측면은 갱신하고 어떤 측면은 좀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측면도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체질상 특성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도 다 제품을 좀 더 다양화해서 제품의 가지수도 누리고 질을 갱신하자고 합니다. 양말에서 기본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50가지 이상의 양말 도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40여 가지 색깔과 500여 가지 도안을 새로 창작해서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겠다. 지금 북의 포부죠. 그 계획에 따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주택단지 완공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촌답게 잘 꾸려졌을까요? 총악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는 금야군, 북청군, 개성시의 새집들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변혁적 실체로 뚜렷이 과시되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 금야군 령원농장 농산 제1, 2 작업반, 북청군 문동 가수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개성시 도감농장 서재지 마을에 수백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사회주의 성경으로 흥행이 일떠섰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꾸준히 갖춰진 문화주택들은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전변시켜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덕적이 깃들어 있는 금야군 영원농장 살림집 건설을 다고칠 일념으로 건설자 기능공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따라 앞서고 따라 배우는 집단적 경쟁 열풍 속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결속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된 금야군 영원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와 더농촌경림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영원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새 집들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흥겨운 농악에 맞춰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돌이가 시작됐습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있는 주민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행복의 열매를 통째로 받아가는 심정입니다. 우리 당의 고마움을 폐부로 실제 바꿔보니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영원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세찬 금야강 바람이 몰아치어 방촌마을로 불리우던 고장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천지개벽된 것은 전적으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운 어머니 당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북촌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당의 농촌 건설 정책에 이바지할 일이 많고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와 경험 교환 일반화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건축물과 요소들의 질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원만히 화장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 새로 건설된 북촌군 문동파수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동지와 더농촌경림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 등 문동과수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연설자는 훌륭하게 일도선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농악에 맞춰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주택들이 우리 농장의 현실로 일터서고 보니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제 땅에서 얼마든지 무릉도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배움을 또 한 번 크게 가졌습니다. 도시 문명이 우리 산골마을에 그대로 들어앉았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은덕에 쌀로서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개성시 도감농장 서재지마을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경제 선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 보장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100수십 세대의 살림집들을 보란듯이 일도세웠습니다. 개성시 도감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개성시 이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동지, 시농촌경림위원회 위원장 리승진 동지, 시당위원회 비서 장명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도감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온 마을이 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 새집돌이가 진행됐습니다. 꿈만같이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도감농장의 농장원들은 경야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시는 인민의 위대한 오보이시라고 격정을 펼쳤습니다. 복받은 문화농촌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연화 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을 일편단심 충성다에 받들어갈 맹세가 끝없이 이하리쳤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차 많이 즐기시나요? 요즘은 커피를 워낙에 많이 마시니까 그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또 좋아하는 분들은 꾸준히 마시더라고요. 네, 저도 하루에 한 잔 이상 꼭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요.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풍미와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란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남의 보성, 경남 하동, 또 제주도 이런 데에서 재배가 되고요. 그러면 추운 북에는 차나무가 자랄까요? 사실 그 차나무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사철 화렵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의 최남단 지역이라고 해봐야 38도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잘 재배되기 힘든 기후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우리 전에 북녘의 하루에서 2021년 완공된 은정 차음료 공장 함께 보도 살펴본 적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다양한 차음료들이 페트병에 담겨서 생산이 되던데 그럼 그 음료에 쓰이는 찻잎들 그건 어떻게 공수되는 걸까요? 뭔가 수입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차 재배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재배에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황해남도 강릉군에서 나오는 강릉 녹차, 강릉 홍차. 그리고 이제 강원도 고성군에서 나오는 고성 녹차, 고성 홍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은정차라고 부르거든요. 네. 지난 그 4.27 판문점 선언 때 정상회담 자리에 이 은정차를 가지고 와서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나 차 맛에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추운 38도 윗동네 북에서는 어떻게 차를 재배하고 또 인민들이 즐기고 있는지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 재배가 시작된 그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이 땅에도 흘러듭니다. 빛과 공기와 물이. 이것은 그 어느 생물체에게나 절로 잘해지는 자연의 혜택이라지만 그것이 류다른 자양분이 돼서 이렇듯 감미로운 색과 향기, 맛을 이루어내고 있으니 오늘 우리 이야기는 그 향기를 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민족음식 생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원의 김지원 박사 선생님은 차문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문화라는 것은 이 차나무를 재배하고 또 이 차잎을 생산하고 차꽃을 제작하고 이 차잎을 우려서 찻잔에 담아서 마시는, 다시 말해서 이 차 생산. 결국 차문화란 차의 생산과 리용의 전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하였습니다. 이 삼국사기라는 이 역사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초에 차나무를 재배했고 9세기 이로서는 차 마시는 풍이 매우 성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차문화는 발해 후기신라, 고려, 조선 봉건 왕조 시기를 거치면서 면면이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였던 우리의 차문화가 조선 봉건 왕조의 후반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점차 쇠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차문화가 어떻게 돼서 자기의 빛을 잃게 됐는지 무척 알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첫째로는 이 끊임없는 전란과 때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차나무를 수탈한 봉건 통치배들의 극심한 착취와 수탈에도 기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봉건 통치배들이 우리나라 것은 다 못하다고 하고 다나서는 다 좋다고 하면서 우리 것을 무시하고 다나서 우상하던 그런 사대주의도 기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는 이거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우리의 풍부한 자원을 약탈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일제의 그
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토록 우수했던 이 참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인민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이요 나라마저 남에게 빼앗긴 신세에 그 전제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창으로 흘러드는 6월의 햇살에 맞으며 우리 취재단은 지금 황해남도의 유명한 차 생산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나무라고 하게 되면 원래 세계적으로 열대나 아열대 농업성 일꾼의 말에 의하면 차나무는 열대나 아열대 식물로서 북위 36도 이북 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나무가 우리나라 중부지대의 황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거성군에 뿌리 내린 때로부터 어느덧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드디어 차나무들이 보입니다. 평풍처럼 둘러서 층층 계단의 차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경치를 화면에 담는 기쁨으로 단숨에 그 정점으로 오르는데 탁 트인 저 너머로 소위 바다가 안겨오니 이 또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강령반도의 한 끝입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곳이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최소남단 등산것입니다. 등산고지 바라보이는 여기 바닷가 기슭이 바로 우리의 차나무가 처음으로 뿌리 내린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나무와 더불어 한생을 바쳐오면서 차박사 선생으로 불리우고 있는 황해남도 농업과학연구소 실장 김린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돼서 차나무가 세계 식물학계가 그어놓은 생육 한계선을 넘어서 북위 38도선 가까운 강령반도에 뿌리 내리게 됐는지 우리는 그 사연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82년 9월입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를 방문하시는 그 바쁜 속에서도 이모작 농사를 여해하고 온 일꾼들이 사업을 청취하시면서 동문회가 거기에 갔다가 차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는가를 보고 오지 못한 걸 보면 이거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우리 인민들도 어떻게나 꼭 차를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그 믿음의 가업을 주셨습니다. 연이어 그해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후가 제일 온화한 바로 여기 강령 등압당에서 차나무 풍토수나 연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점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3일에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쓰도록 이제 차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수백 년 동안 원산지의 물과 토양에 익숙된 차나무를 38도선 이북의 우리나라 기후에 풍토순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린환 선생님은 차나무가 첫 겨울을 나던 때의 일을 잊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신고 그해 온 겨울에는 낮에는 산에 가서 등거를 해오고 밤에는 그것으로 숯불을 만들어서 하룻밤에 10번씩 숯불을 계속 교체하면서 이제 차나무 관리를 하고, 그러고 또 날씨가 사납고 바람이 시작이 부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까지 다 동원돼서 이불도 내오고 모포도 내오고 하면서 그걸 얼어 죽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의를 다한다고 했는데 봄에 가서는 차나무 잎이 떨어지고 마니까 정말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 처음 몇 해 동안은 차나무를 조노식으로 판 구덩이에서 방막과 나래를 씌워주면서 자리벗고 또 몇 년 후에는 나래만 덮어주면서 추위에 적응시켰으며 1989년 봄에는 드디어 야외에 내다 심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우리 노동신문사 기자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취재해서 기사를 노동신문 3면에다 냈습니다. 그걸 위대한 스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다 잠든 이른 새벽에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차나무를 올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님께서 5월 11날
중앙인민회의를 지도하는 그 바쁜 속에서 그 휴식 시간에 찬원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폭 후에 알게 된 일인데 그때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도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려고 몸소 조택에 차나무를 심고 가꾸시면서 차나무의 생육과 비배 관리에 대한 연구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차재배 시작이라고 나온 그 짤막한 글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셔서 차이풀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오라고 하시고 몸소 보아주셨던 곳입니다. 네, 처음 차잎을 재배하게 된 과정이 참 고생스러웠어요. 얼어 죽지 않게 뜰감도 떼어가며 또 모포도 덮어가며 그 과정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어느 한 나라에 갔다가 일꾼들이 이모작 농사만 보고 차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꾸짖었다 얘기 나오던데요. 그게 이제 1982년도 중국 산둥성 지방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차재배가 되고 있는 장면을 김 주석이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위도상의 북쪽이 있는데 여기서 차재배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 북쪽에서도 차재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농업과학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주로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길렀는데 계속 실패를 했대요. 계속 얼어 죽고 하니까 잘 성공 못 하다가 88년도에 가서 이제 황해남도 강녕군으로 이제 온 거죠. 여기서 한번 또 시도해보자. 그래서 마침내 오랜 고생 끝에 성공한 게 언제냐? 2008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녕군으로 와서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차 재배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영하 19도가 돼도 얼지 않는 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차 재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성에서도 잘 되고 있고요. 예, 고성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녕군과 고성군이 북에 이제 녹차 재배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이 82년 이후부터니까 총 해서는 25년이나 걸린 거잖아요. 엄청난 기간이었겠죠. 또 그 사이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도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김일성 주석이 또 사망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나 이루어진 거니까 일종의 유훈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차 이름도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은정이다, 은혜다 해서 이제 은정차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하죠. 김일성 주석의 그 차 재배에 대한 그 마음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택에다가도 심어놓고 끊임없이 길러보고 연구도 같이 하고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25년간 연구 끝에 성공한 차, 그 나무들 잘 자라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계속 영상 한번 이어서 보고 얘기 더 나눠볼까요? 함께 보시죠. 차의 진가를 알려면 직접 차를 따보는 체험도 하는 것이 저울이라는 이곳 차 재배원 원장 동지의 말이 이끌려 우리도 이렇게 바구니를 메고 나섰습니다. 나도 오늘 차잎을 직접 따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지방과 유다르게 이렇게 참대가 많이 보이는데 차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참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후가 온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잎을 따야 하는데 이 차잎 따는 데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차잎을 잘 따자면 자기 품종에 맞게 따야 합니다. 예, 가령 예를 품종. 들면 예. 내가 럭차를 생산하겠다 하면 차잎의 맨 끝에 순을 따야 합니다. 예. 럭차잎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딴 초수학입니다. 차는 품종별로 잎을 따는 부위와 형태가 달랐습니다. 요거 홍차잎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럭차잎은 요거고 홍차잎은 요렇게. 럭차잎은 끝에 세 순이고 홍차잎은 그 밑에 이렇게 두 잎사귀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철가름차는 어떻게 따야 합니까? 철가름차는 이렇게 따야 합니다. 끝순이 자라기가 멎은 다음에 새 잎을 따게 돼 있습니다. 예, 요게 세 순이 없구만요. 예. 예, 알만합니다 이제. 원장 동지의 말에 의하면 차는 4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 차잎을 따드리는 시기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리파를 존으로 한 5월 상순에 따들이는 차잎의 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일본차 또는 손물차라고 부르며 7월 상순에 따들이는 차잎을 두물차, 8월 상순에 따들이는 차잎을 세물차, 그 다음에 따른 차를 끝물차로 부른다고 합니다. 나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이 바구니 절반은 채울 것 같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차는 10,000개 정도가 돼야 1kg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철가름차는 3,000개 정도. 녹차 1kg을 따려면 이런 순을 10만 순을 따야 합니다. 예, 이 불 10만 순이나 따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차잎 1kg를 생산하자면 이 넓은 차밭을 얼마만큼 오가야 합니까? 그렇게 계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려면 시간으로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제일 빨리 따는 동무가 하루에 그저 약 한 200g, 그저 2만 순 정도겠습니다. 그건 못해도 닷새가 걸린다는 소린데. 예, 옳습니다. 아니 뭐 차 맛을 보기는 쉬워도 그 차 1kg 생산하는데 정말 많은 품이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따는 처녀들은 많아도 우리처럼 차잎 따는 처녀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들을 위한 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잎 따는 처녀의 노래요? 예. 처녀들의 흥겨운 노랫소리 차나무밭 저 너머로 울려갑니다. 여기선 차가공이 한창입니다. 차는 따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가공 공정 또한 품이 많이 드는데 솔과름차 생산 공정 하나만 보아도 햇빛에 시들리고 그늘에 놓아두며 발효를 시켜 열 처리를 하는 등 그 공정이 10여 가지나 됐습니다. 한 나무에서 따드린 차잎으로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맛과 향기가 전혀 다른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데 알고 보니 차는 차잎을 발효시키지 않은 차, 완전 발효시킨 차, 졸반 발효시킨 차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엔 수확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차나무의 김매기와 함께 차나무밭 개간도 동시에 해야 하는 제일 바쁜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차밭들이 3, 4년 전에 개간한 곳입니다. 예. 차나무는 심어서 7년 이상 돼야 수확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현재 3년생이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되면 이 차밭도 무성한 푸른 숲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산 몽땅다 이게 싹 다 작과목이 꽉 들어찼댔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저게 쭉 돌아서 여기 개가는 게 그저 한 100 정도. 이거 다 우리가 쳐내고 돌담 다 쌓고 이거 개간하는 거 진짜 힘들게 우리 개간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으니까 이거 3년까지 키우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겨울엔 오류 죽지 말라고 피복 씌우고 피복도 이제 벽교 날아다가 씌우고 풀 답에다가 씌우고 또 3월 달엔 피복 비끼고 오류 죽으면 다시 또 재파종해서 여기 빈폭이 있는 거 있는데 빈땅 같이 보이는데 빈땅 같이 있는데 다 우린 가재 재파해서 다 나무가 다 있습니다. 차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가꾸고 살린다는 것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연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그래서 여기에 푸른 차나무 숲이 꼭 설레게 하겠습니다. 산 비탈면을 따라 끝간데 없이 펼쳐진 차나무밭. 이제 머지않아 여기에 푸르른 차나무 숲이 설레일 때면 우리의 차문화는 더 활짝 꺾여날 것이고 이들의 긍지와 자랑은 또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기쁨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졌습니다. 황해남도 강령군 차밭 모습 또 가공 현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차밭 전경이나 일하는 모습 다 우리 보성 녹차밭이랑 좀 비슷해요. 그나저나 녹차 1kg에 차잎을 10만 순이나 따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네, 이런 노고가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차 음료 수요가 북에서도 늘어나면 그만큼 재배량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김정은 총비서는 차나무 재배 면적을 연차별로 확장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꾸준히 늘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년만 해도 강령 은정차 재배원은 9만 평,
금동 은정차 재배원은 4만 5천 평 가량 확장했고요. 향후 강령 지역에 150만 평 이상의 다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 생산과 제작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차 문화가 많이 보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은정차 유통과 판매, 또 차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농업성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생산된 차들이 종륜하게 세워진 은종차 공급 체계에 따라 수도의 봉사망들에서 봉사된다고 합니다. 여기 승리거리에는 류다른 홍차매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오보이 장군님께서 랭차라는 말은 원래 찬 차물이라는 뜻인데 홍차를 만든 다음 우려서 시원한 랭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평양역 앞에 이곳 식당에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홍차 매대가 봉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 같은 여름에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창전거리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은종 찻집도 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해에 오보이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훈들 가운데는 은종차와 관련한 사랑의 당부도 있습니다. 2011년 5월 새로 일도서는 여기 만수대지구 봉사시설구역에 은종찻집을 꼭 내와야 한다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려던 수령님의 유문을 꼭 풀어드려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 그처럼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꼭 1년 후에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오보이 수령님들의 료문을 가슴속 깊이 안으시고 이곳에 찾아오시어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은종찻집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믿음의 말씀도 안겨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차 하시겠습니까? 철간음차 타주세요. 네. 지금 접대원이 철관음차를 타고 있습니다. 차를 기호 음료로 이용해 오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맛 좋은 차는 우선 차잎이 좋아야 하고 차잎을 우려내는 물의 질이 좋아야 하며 차물을 담는 그릇인 찻잔이 그에 알맞는 것으로 돼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연히 차 맛의 구성 요소로 됐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드십시오. 예로부터 차를 마시는 데서 지켜야 할 도덕이나 레저를 차도 또는 찰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에는 마시기 전에 찻잔의 형태와 차물의 색깔을 감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향기는 이렇게 잔을 멀리에 두고 맡는데 그 다음 차물을 입안에 머금고 한 번 굴린 다음 천천히 먹으러 넘겨야 그 진맛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차밭에 가서 직접 차도 따보고 또 그 자리에서 럭차도 맛봤는데 이 럭차보다 이 철관음차가 이 아주 향기와 맛이 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독특합니다. 차는 럭차, 홍차, 철관음차 이 세 가지가 다 맛과 향기가 다릅니다. 내가 차를 탈 때는 색이 이렇게 곱지 않던데 그거는 물이 온도, 그다음에 우린 시간에 많이 담겨갑니다. 그럼 이 차를 온 시간에 마셔야 되셨습니까? 저 습관에 마시는 것이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여기 오는 손님들이 오전에는 홍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럭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있습니다. 구미에 따라서는 자기 기호에 맞게 마시면 됩니다. 차는 하나의 문화로 일반 음료가 아니라 문화로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깝고 친절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 한 곳뿐이 차잎
2 내지 3g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치는 참으로 커진다고 하는 서장 동지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당 부문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당의 은정 속에 각 도시군들이 은종차를 존문으로 봉사하는 찻집들이 새로 나오게 되며 바로 여기 은종찻집이 온 나라의 차 문화를 보급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정차를 봉사하는 봉사자로만이 아니라 차 문화를 보급하고 선전하는 보급원 선전원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과 차봉사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위 일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일부러 차 마시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차를 봉사하면서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왜 차를 마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 첫 번째 대답은 건강을 위해서다. 약은 한 생을 같이 가면서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차는 한 생을 믿음직하게 건강을 지켜주면서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차를 마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서 오랫동안 차를 마시게 됐는가, 차 마시는 습관을 붙이기가 참 힘든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의 대답은 더 흥미있습니다. 차 마시기 시작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떠난 것이었지만 오랫동안 차 마시는 습관은 역시 차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이렇게 앞에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건강과 생활, 사업과 인생에 대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가정에 자기의 성격과 또 이렇게 품성도 이렇게 수양이 되면서 사업 성과도 나고 생활도 즐거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마신다고 말하지 않고 차 문화를 향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이 스스럼 없이 드는 그 찻잔의 크기는 작아도 거기에는 그 무엇으로도 재일 수 없는 너무도 크나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은정이 방울방울에 그대로 스며 있는 은정차. 그것은 오늘 자기의 향기를 한껏 풍기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 더욱더 친근하게 자리 잡게 될 차문화와 더불어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네, 평양역 앞의 홍차 매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세워졌다는 창정거리 은정찻집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은정찻집, 이름도 정겹고 그 안에 내부 전경도 정겹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정찻집은 꽤 대표적인 평양의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만 찾는 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오면 꼭 한번 들러보는 곳 중에 하나고요. 물론 김정은 총비서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요. 네. 아까 나오는 그 리포터가 마시던 철관음차 있잖아요. 네네. 일종의 우롱차인데요. 아주 인기가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배 역사부터 또 차밭 현장까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도 너무 한번 맛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수출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무래도 무역 제재도 있고. 하지만 이 은정차가 우리 국내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2018년도에 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해잖아요. 네. 그해 이제 5월에 이 해문 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단체의 대표님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은정차 수입에 대해서 갖고 들어오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통일부에다가 반입 허가를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잠시 반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 차를 이제 일종의 부처님께 이제 헌다한다 그러거든요. 공양하듯이. 헌다하고 또 함께 시음회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국민들보다 부처님께서 먼저 맛을 보신 보신 거죠. 건데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마셔본 분도 계시겠죠? 네, 그날 이제 그 부처님께 헌다한 이후에 이제 시민들 속에서 몇몇 분들이 시음회를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해문 스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렇게 후기로 남기셨는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데올로기를 다 떠나서도 이렇게 이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개성과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우수한 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남겼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 다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맛이 굉장히 순우하고 달고 상쾌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급 향이라는 게 있나 봐요, 차에. 네. 율향이라고 표현하던데 율향이 있고 회감도 좋다. 뭐 이렇게 평한 후기도 봤습니다. 당시 그 기사를 보면 그 강령 녹차 케이스 그리고 녹차 모습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음용법도 자세히 적혀 있고 또 효능도 자세히 케이스에 적혀 있던데요. 네, 그 케이스에 보면 말이죠. 충치, 이반염, 대장염, 뇌혈전, 고혈압, 동맥경화는 물론 심지어 방사선 피해도 낫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쯤이면은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네. 뭐 의약품은 아니니까 그리고 워낙 차야 건강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만큼 몸에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마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북의 은정차에 대해서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차향기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하루빨리 은정차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창정거리 은정 찻집에 앉아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며 차향에 취해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색다른 무대 준비했다고요? 네, 북에서는 대금을 저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저대의 음색은 그대로 살리고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내게끔 개량한 고음저대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고음저대 그리고 장구까지 한 번에 소화해내는 어린이가 있다는군요. 북의 인기 많아 고주몽에 살있고 내 진정 이 땅에 남아라면 연주 선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금강산 푸르게 만드는 북의 노력, 응원할 만한 일이죠.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될 거고요. 무용공연 황금산 보물산으로 감상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 녹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 많지요. 피를 맑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지요. 옛부터 녹차는 따뜻한 지방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은 원래 위도나 기후상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지요. 통상 차나무는 열대 혹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사철 활류수이니까요. 우리도 제주도나 전남 보성, 경남 하동처럼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북에서 수십 년간 연구 개발 끝에 차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니 귀하디 귀한 차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평양 창정거리는 꽤 괜찮은 평양의 신시가지인데요. 은정 찻집이 이 거리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명소라고 하죠. 이곳에 앉아 철 관음차 한잔 할 날을 떠올려 보는 거는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늘에는 미사일이 날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말이죠. 사람들의 삶은 만남과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나야 서로 이해하고 만나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는 당연히 차가 나오기 마련이지요. 남과 북이 은정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